혹시 빚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분이 계신가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아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자는 말만 들어도 괜히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이런 반응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빚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고 뉴스에서는 빚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접했기 때문일 겁니다. 빚쟁이는 되면 안 된다. 남에게 돈 빌리지 마라. 현금으로만 살아라.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에 대해 유독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 빚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일 보도되니까 빚 자체를 악마 같은 존재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잠깐, 부자들의 세상은 정말 다릅니다. 그들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도 수조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부동산 부자들, 주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빚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빚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빚을 짐으로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빚을 기회로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빚에 대한 당신의 뿌리 깊은 오해를 깨부수고 부자들이 쓰는 돈의 마법인 레버리지의 올바른 활용법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빚의 노예가 아니라 빚을 활용해 부자가 되는 진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빚은 무조건 나쁘다는 착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나쁜 빚과 좋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빚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빚은 당신의 소비를 위해 지는 빚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할부로 최신 스마트폰을 사거나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받는 할부 대출도 대부분 나쁜 빚에 해당합니다. 물론 출퇴근용 자동차처럼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본인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차를 사는 것은 확실히 나쁜 빚입니다. 이런 나쁜 빚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자산을 줄어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카드로 사면 당신은 100만 원을 얻는 게 아니라 10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야 할 부채를 얻게 됩니다. 그 가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빚은 이자가 붙어서 계속 늘어나죠. 이런 빚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캐시백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 20% 가까운 고금리를 물어야 합니다. 월급쟁이가 연 20%씩 돈을 벌기란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런 빚을 지는 순간 당신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좋은 빚도 있습니다. 좋은 빚은 당신의 자산을 늘려주는 빚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월세 200만 원이 나오는 원룸을 3억 원에 사는데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대출 이자가 연 4%라면 월 이자는 약 67만 원입니다. 월세 200만 원에서 이자 67만 원을 빼면 133만 원이 남습니다. 관리비나 기타 비용을 빼고도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3억 원에 산 원룸이 몇 년 후에 3억 5천만 원이 되면 당신은 5천만 원의 시세 차익까지 얻게 됩니다. 1억 원만 투자해서 매월 100만 원씩 받고 몇 년 후에는 5천만 원까지 더 벌게 되는 거죠.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도 좋은 빚입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옆 가게까지 확장해서 매출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면 확장 자금을 빌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의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면 말이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투자를 위한 대출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빚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라 초보자에게는 권하지 않지만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빚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노동 없이도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을 만들기 위한 빚이라는 점입니다. 부자들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좋은 빚입니다. 두 번째로,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는 오해를 완전히 풀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위험하다, 도박 같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실제로 레버리지 때문에 큰 손실을 본 사례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큰 부를 가져다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레버리지라는 도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도끼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다칠 수 있죠. 하지만 도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무를 베는 사람의 손에서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의 손에서는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레버리지의 핵심은 빌린 돈의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기본 원리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연 5% 이자로 1억 원을 빌려서 연 10%의 수익을 내는 투자처에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1년 후에 투자금은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원금 1억 원과 이자 500만 원을 갚으면 당신에게는 500만 원이 남습니다. 자기 돈 없이도 500만 원을 번 것이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연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이자까지 더해서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는 투자처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레버리지는 낮은 이자와 높은 수익 사이의 균형에서 탄생합니다. 이자는 가능한 낮게, 수익은 가능한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과도한 빚을 지고 고위험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설령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규모로 시작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레버리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이고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레버리지가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로, 레버리지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 없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레버리지는 큰 기업이나 전문 투자가들만 하는 것 아닌가? 나 같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당신도 이미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을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레버리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3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다면 당신은 1억 원으로 3억 원짜리 자산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집값이 10% 올라서 3억 3천만 원이 되면 당신의 수익률은 30%가 됩니다. 1억 원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번 것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빚을 소비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 빚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주거를 위한 집 구입도 필요한 일이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이것도 투자의 한 형태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자산 증식을 위한 레버리지로 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집의 가치 상승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이죠. 심지어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는 그 집을 팔고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기도 합니다. 소상공인들도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치킨집을 하나 더 내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자금을 빌리는 것도 모두 레버리지입니다. 빌린 돈으로 매출을 늘려서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죠. 심지어 신용카드도 잘 활용하면 레버리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나 적립 혜택을 잘 활용하면 현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적이고 절제된 소비가 전제되어야 하지만요. 레버리지는 당신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당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든 500만 원인 사람이든 똑똑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자산 증식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적을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위험 감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자산을 늘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빚이 좋은지, 어떤 투자처가 안전한지, 자신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가 적당한지 등을 충분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빚이 무조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빚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빚은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당신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빚이라는 단어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바꿔보세요.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빚은 나쁘고 어떤 빚은 좋은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세요. 그리고 당신의 수입을 늘려줄 수 있는 좋은 빚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레버리지는 분명히 강력한 도구이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무작정 빚을 늘려서 투자에 뛰어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공부와 준비,
그리고 신중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투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돈을 투자에 쏟아붓고 레버리지까지 과도하게 활용하면 위험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순간 부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바탕으로 한 용기여야 합니다. 빚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진정한 주인이 되어보세요.